9박 12일간 미국 서부를 여행하려고 계획을 세웠다. 미국은 너무 커서 한 번 여행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지극히 제한적이다. 사실 특정 지역만 충실히 보고 올 수도 있지만 자주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조금 욕심을 내어서 목표를 정하였다. 중요한 것은 일몰과 일출을 볼 수 있게 그랜드 캐년과 모뉴먼트 밸리는 국립공원 안의 호텔에서 숙박하는 것이었다. 그랜드 캐년 안에는 몇 개의 호텔이 있는데 예약이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니어서 그랜드 캐년 안의 호텔을 예약할 수 있는 날을 기준으로 여행을 시작하는 날을 결정하였다. 일정을 줄이기 위하여 항공편은 라스베거스에 도착하는 것으로 하기로 하였다. 가장 먼저 숙소 예약이 어려운 그랜드 캐년 안에 있는 호텔의 예약을 시도하였다. 그랜드 캐년 안에는 여러 개의 호텔들이 있는데 예약은 모두 US 파크스 로칭이라는 사이트에서 해야 한다. 인기가 있는 일정은 예약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충분히 일찍 예약하는 것이 필요하다. 당시에 우리가 원하는 날짜에는 빈 방이 없어서 한 달 정도 매일 들어가서 확인하다가 마스윅 로치라는 곳에 빈 방이 하나 나와서 예약하였다. 그랜드 캐년 안의 호텔들은 가격이 비싸서 화장실도 없는 방인데도 숙박비는 $200가 넘었다. 그랜드 캐년의 숙소를 예약한 후 그 전날 라스베거스에 도착하는 항공편을 예약하고 다음 일정과 호텔들의 예약을 시작하였다. 첫 번째 지역에서는 그랜드 캐년과 그랜 캐년, 엔트로프 캐년, 그리고 모뉴멘트 밸리를 보는 것이었다. 문제는 모뉴멘트 밸리인데 거기까지 들어가면 다시 나오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이 어렵다. 모뉴멘트 밸리에서 라스베거스로 다시 가려면 차로 6시간 반 정도가 걸린다. 라스베거스보다 가까운 곳에 공항을 찾아보니 피닉스 공항이 있는데 5시간 거리이고 3시간 반 정도의 거리에 세도나가 있어서 세도나에서 1박을 하고 다음날 오전에 피닉스 공항으로 가서 이동하기로 하였다. 피닉스 공항에서는 비행기로 산호세로 가서 다시 자동차를 렌트하여 두 번째 여행 지역인 퍼블비치와 일본 국도 쪽을 여행하게 계획하였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지역인 샌프란시스코로 가서 구경하고 귀국하는 일정이다. 우리의 여행은 라스베거스에 오후 4시 20분에 도착하여 공항에서 자동차를 렌터하여 시작한다. 렌터카로 호텔에 가서 체크인하고 저녁에 스트립 주위를 구경하는 것이 첫날 일정이다. 호텔은 스트립 근처에 예약하였다. 라스베거스는 볼거리가 많은 룩소르 호텔에서부터 베네시안 호텔까지의 스트립에서 벨라지오 호텔의 분수쇼 등을 구경하였다. 일부 구간은 무료 트램도 있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둘째 날은 아침에 자동차 여행을 준비하기 위하여 슈퍼마켓에 들린 후에 후버댐을 방문하였다. 후버댐은 미국 최대 규모의 댐이다. 지금은 물이 많이 줄어들어 있고 멀지 않은 장래에 물이 없어질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되는 곳이다. 후버댐 방문 후에 2시간 거리에 히스토릭 루트 66번에 있는 델가딜로스 스노 캡이라는 유명한 곳에서 간단하게 점심을 먹었다. 오후에 그랜드 캐년 빌리지에 도착하여 호텔에 체크인하고 석양이 좋은 것으로 알려진 마더 포인트와 야바파이 포인트를 방문하였다. 그랜드 캐년 빌리지에서 그랜드 캐년 비지터 센터까지는 거리가 있어서 자동차로 이동하여야 한다. 우리가 방문한 날은 석양이 그렇게 만족스럽지는 않았다. 셋째 날 아침은 호피하우스 주변 그랜드뷰 포인트, 리판 포인트, 나바오 포인트, 디저트뷰 워치타워 등을 차례로 방문하였다. 디저트뷰 워치타워가 있는 곳은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는 곳으로 넓은 주차장과 상점 그리고 식당도 있는 곳이다. 디저트뷰 워치타워를 구경한 후에 엔트로프 패스를 보고 다시 차를 달려 호스슈 밴드의 주차장으로 갔다. 호스슈 밴드는 주차장에서 도보로 약 20분 정도 걸어가야 한다. 호스슈 밴드는 절벽 아래에 있어서 보려면 절벽 끝으로 가야 하니 조심하여야 한다. 호스슈 밴드가 있는 지역은 그랜드 캐년이 아니고 그랜 캐년이다. 호스슈 밴드에서 조금 북쪽으로 가면 그랜 캐년 댐이 있는데 중간에 그랜 캐년 댐을 잘 볼 수 있는 그랜 캐년 댐 오버룩을 방문하였다. 그랜 캐년 댐을 방문하여 댐 위와 칼하이든 비지터 센터를 구경하고 와입 오브룩을 찾아갔다. 와입 오브룩의 입구부터는 비포장도로이다. 와입 오브룩은 TV에 나오는 경치가 좋아서 구글 지도에서 그곳일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들을 검색하여 찾아낸 곳이다.
호텔은 그랜캐년 댐에서 가까운 페이지라는 도시에 예약하였는데 페이지는 엔트로프 캐년을 방문할 사람들이 많이 숙박하는 지역으로 호텔이 많이 있다. 넷째 날은 엔트로프 캐년을 보고 모뉴먼트 밸리까지 가는 날이다. 엔트로프 캐년을 보려면 사전 예약을 하여야 하는데 그 당시에는 방문 코스가 일반 코스와 사진 코스가 있었다. 사진 코스는 방문 시간이 일반 코스보다 2배 이상 길고 가격은 3배 이상 비쌌다. 그리고 반드시 삼각대를 지참하여야 참가가 가능하다. 지금은 일반 코스만 있고 사진 코스는 없어졌다. 우리는 오전에 집사람은 일반 코스, 나는 같은 시간에 출발하는 사진 코스를 예약하였다. 엔트로프 캐년의 방문은 98번 도로 옆에 주차장에 주차하고 모여서 작은 트럭을 개조한 자동차를 타고 캐년의 입구까지 출발한다. 우리의 가이드는 엔트로프 캐년을 발견한 할머니의 후손으로 가이드 대부분이 일가 친척인 것 같았다. 10분 정도 달린 후 입구에 내리고 그때부터 가이드를 따라 동굴 안을 구경한다. 참고로 카메라는 반드시 화이트 밸런스를 수동으로 흐림으로 맞추어야 사진의 색깔이 예쁘게 나온다. 가이드는 설명도 하고 때로는 모래를 뿌려주어 예쁜 사진을 찍을 수 있게 도와준다. 엔트로프 캐년 방문을 마치고 2시간 정도 운전하여 모뉴멘트 밸리로 갔다. 모뉴멘트 밸리에서는 밤에 별 사진을 찍으려고 프리미엄 캐빈 중에 가격이 비싼 앞쪽을 예약하였다. 프리미엄 캐빈은 모뉴멘트 밸리 뷰 호텔에서 왼쪽으로 캠핑장으로 들어가면 앞쪽에 있는 통나무 집으로 더블 베드도 있고 2층 침대도 있어서 성인이 4명 이상 잘 수가 있을 것 같았다. 새벽에 캐빈 앞에 삼각대를 세워놓고 별 사진을 찍기에 아주 좋은 위치였다. 다음 날은 아침에 사진 찍고 주변 구경하고 포레스트 검퍼 포인트로 갔다. 포레스트 검퍼 포인트는 포레스트 검퍼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 나와서 유명해진 곳으로 많은 사람들이 사진을 찍기 위해서 온다. 사진은 도로의 중앙에서 찍어야 영화와 같은 장면을 찍을 수 있다. 포레스트 검프 포인트 구경 후에는 이번 여행에서 가장 먼 구간으로 4시간 정도가 걸리는 세도나까지 운전하여 갔다. 사실 우리는 다음날 아침 피닉스에서 비행기를 타기 위하여 전날 숙박하는 곳으로 선택하였지만 세도나의 자연 경관은 매우 독특하고 아름다운 곳이라 힐링을 할 수 있는 곳으로서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도시이다. 세도나는 자기장이나 에너지, 볼텍스 등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성스럽게 지키던 땅으로 알려져 있으며 명상이나 영적 체험을 하겠다며 찾아오는 미국인 관광객이 매우 많은 편이다. 세도나에서는 전망이 좋은 에어포트 메사라는 곳과 채플 오브 홀리 크로스라는 곳을 방문하였다. 참고로 메사는 스페인어로 탁자처럼 평평하다는 뜻이라고 한다. 성십자가 성당이라고도 하는 채플 오브 홀리 크로스는 작은 성당이지만 미국 건축가 협회의 대상을 받은 유명한 건물이다. 이곳에서는 세도나의 전망도 내려다 볼 수 있어서 항상 방문객이 많은 곳으로 꼭 한번 가볼 만하다. 세도나는 숙박비가 상당히 비싼 편이라 우리는 세도나에서 10분 거리에 있고 호텔이 많은 빌리지 오브 오크 크릭이라는 곳에 호텔을 예약하였다. 엿새째 날 오전에는 채플 오브 홀리 크로스를 다시 한번 방문하고 세도나에서 볼텍스 에너지가 가장 많이 나온다는 벨록이라는 곳을 방문하여 산책하였다. 점심 식사 후 피닉스 공항으로 가서 렌터카를 반납하고 항공편으로 산호세로 갔다. 산호세 공항에서 자동차를 렌터하여 퍼시픽 그루브로 갔다. 퍼시픽 그루브는 몬테레이의 동북쪽 지역으로 퍼블비치에서 비교적 가까운 지역으로 숙박비가 저렴하여 이곳에 2박하면서 퍼블비치와 남쪽의 일본 국도 주변의 몇 곳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가는 도중에 몇 곳을 구경할 예정이다. 다음 날은 아침 일찍 바다 사진을 찍기 좋은 존 덴버 메모리얼 주변으로 갔다. 바다 사진 몇 장 찍은 후 자동차로 가까이 있는 퍼시픽 그루브, 로키뷰 지역과 옆에 있는 더링스의 스페니시 베이 등을 둘러보았다. 그 이후 유료 도로인 세븐틴 마일스 드라이브로 갔다. 세븐틴 마일스 드라이브는 몬터레이 반도의 퍼시픽 그루브와 페블비치를 통과하는 유명한 골프 코스, 저택, 경치 좋은 명소를 지나가는 경치 좋은 도로이다. 세븐틴 마일스 드라이브에는 스페니시 베이 비스타 포인트, 차이나록 비스타 포인트, 버드록 비스타 포인트,
론사이프레스, 그리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페블비치 골프장 등이 있다. 페블비치 골프장은 페블비치 코스탈 오브룩이라는 곳으로 내려가면 골프장의 일부를 볼 수 있다. 그리고 페블비치 골프장 로고가 있는 모자는 도로 건너편의 페블비치 마켓이라는 곳에서 골프장보다 많이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이 가능하다. 오후에는 점심 식사 후 1번 국도를 따라 로키 크릭 브리지라는 곳까지 다녀왔다. 다음날 오전에는 더 미스터리 스팟이라는 곳을 구경하고 산타크루즈 웨스트 크립 드라이브를 거쳐서 1번 국도를 따라 데븐포트 비치, 그레이하운드 록, 베니스 비치, 페드로 포인트 등을 보고 샌프란시스코로 갔다.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하여 트윈픽스라는 곳에 올라갔지만 날씨가 나빠서 경치는 잘 볼 수 없었다. 날씨가 좋은 날은 아주 좋은 곳일 것 같았다. 숙소에 체크인하고 호텔에서 가까운 피셔맨서 워프까지 도보로 가서 피어 39 주변을 둘러보고 저녁 식사도 하였다. 다음날 아침에 도보로 롬바드 스트리트를 가서 구경하고 샌프란시스코의 유명한 케이블로 가는 노면 전차를 타고 유니언 스퀘어로 가서 백화점도 둘러보고 점심 식사도 하였다. 오후에는 페인티 더 레이디스와 골든게이트 파크를 방문하였다. 페인티 더 레이디스는 알라모 스퀘어 공원 맞은편에 있는 빅토리아 시대의 주택 단지이다. 골든게이트 파크는 미국에서 세 번째로 방문객이 많은 공원이다. 저녁 때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다리 중의 하나로 손꼽히는 골든게이트 브릿지를 방문하였다. 골든게이트 브릿지는 우리나라에서는 금문교라고 부른다. 마지막 날 아침에는 자동차로 금문교를 건너서 왼쪽으로 코스탈 트레일 쪽으로 갔다. 이쪽에는 골든 게이트 뷰 포인트, 포인트 디아브로 라이트, 헤드랜즈 아울룩, 보니타, 라이트하우스 등 금문교의 아름다운 모습을 잘 볼 수 있는 곳들이 많아서 사진 찍으러 많이 오는 곳이다. 그 후에 소살리토 지역으로 가서 점심을 먹었다. 오후에는 렌즈 앤드 룩아웃으로 가서 주차하고 수트로 베스와 크립하우스를 구경하고 오션 비치에서 산책하는 것으로 마무리하였다. 저녁에 샌프란시스코 공항으로 가서 자동차를 반납하고 밤 비행기로 한국으로 귀국하였다. 이상 소개한 일정은 상당히 힘든 일정일 수도 있지만 자주 못 가는 여행일 경우 한 번쯤은 시도해 볼만하다고 생각한다. 여러분도 좋은 여행 하시기를 바란다.